안녕하십니까. 세무사 3명이서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는 산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땡땡 쌤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김땡땡님이 준비를 하셨죠. 네. 김 세무사님. 김땡땡. 예. 내용, 뭐 갑자기 어. 양도 쪽을 손을 저도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밖으로 영역 읽으니까, 침범이야. 이게, 저희가 이거 일부러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했던 거 위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밥그릇 싸움 아닙니다. 위기의식 느끼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예. 일단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일단 오늘은 음, 그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사무실 오다 보니까는, 뭐 인터넷에 뒤져 보니까는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제 아, 시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집 사는데 허가 받아야 돼. 예, 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아이시리라든지, 호갱농농 같은 앱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갱노는 많이 보지. 눈에 띄게 실거래 정보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음,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 때문에. 근데 집을 사거나 파실 분이 있는 분이면 최근에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그쵸? 시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얼마 더 받느냐, 덜 주고 예, 사느냐의 그거 문제니까. 진짜 5천만 원, 1억 정도는 금방 왔다 갔다 한다고. 요즘같이 뭐 부동산 가격이 덩치가 예, 크니까 5천 1억이 급등하는 작은 시기에. 돈처럼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큰 돈이잖아요. 5천이면은 예. 한 1년 생활비고 1년 생활비하고도 남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지가 밀려 있으니까 네. 신청하면 이거 구청에서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음,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뭐 짧으면 2주 정도, 길면은 거의 한 3, 4주 정도까지 허가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래 걸린다.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2달 가까이 그 가격 내리네요. 정보가 늦게 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시세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손해 볼 수가 있지. 손해보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이라는 사이트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처음 음, 봤네요, 예, 이거.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난 아침에 이런 게 보다 있는지 보니까 이게 몰랐어. 있더라고요. 뭐 거의 뭐 세무사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 아, 수준인데? 한번 따야 될 것 같아요. 전향하는 거 어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거나 아, 예. 팔려고 하는 아파트의 주소가 여기 뜨면은 그 네. 아파트가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음, 날짜가 나오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언제 예,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맞습니다. 있는 사이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용이라고 나오고 안타깝게도 이제 금액은 안 나와요. 거래 금액은. 여기에는. 예, 안 나오기 그러면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고 예, 뭐 호갱노노라든가 그런 사이트 가가지고 최근 거래 내역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작업이 좀 예. 필요하겠네. 매칭도 해야 되고 아마 그 안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를 하니까 안 올라와요. 근데 그러고 보면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도 이게 계약분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등기 안 되면 그냥 계약 취소 계약 이런 식으로 취소로 이제 뜨고. 올라오죠. 그래서 생각보다 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구나. 지금 계약분이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 가면 근데 토지거래 허가 생각보다 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갭이 존재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3주 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음. 다음에 국토부 계약한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 올라오는 게 결국에는 실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 부동산 거래 그럼 우리가 신고를. 계약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고 계약을 하는 건가 순서가? 허가를 받고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최근에는 계약부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주소를 보면은 자기가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그 거래 건수는 거래 일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음. 요걸 갖고 그 단지에 보통 상가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잘 알려주시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최근에 요 토지거래 허가가 된 것들이 음, 뭐 얼마에 정도 사고 팔렸다. 이런 거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지 본인 가장 최대의 자산이시잖아요. 어떤 중개사님 만나냐는 상당히 예, 중요하네. 그래서 뭐 한 군데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12월 18일 날 이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가 난 게 있는데, 이건 혹시 얼마에
사고 팔렸냐 이런 정보를 꼭 그 확인하시는 정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얘기만 지금 5분 했는데 본 주제는 언제 갈 건가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5천만 원 1억 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오다 보니까 발견해갖고 한번 급하게 말씀을 주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놓고 아침에 급하게 발견해갖고 마지막에 끼워 넣은 거구만. 예. 근데 중요하잖아요. 아니, 지금 세법은 아니잖아. 근데 세금 당연히 아끼는 거 중요하지만은 세금 전에 돈을 먼저 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 주제 갑시다. 본 주제에 가겠습니다. 본 주제는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본 주제는 지금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녀가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가 될 건가. 자, 요것만 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딱 보면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나랑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비과세가 될 건가, 안 될 예. 건가, 이 상황을 지금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세대 1주택 정의에 대해서 마이크 한번 쪽으로 가까이 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의를 보면은 이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렇죠? 그때 보통 엄마 아빠 뭐 같이 살면 무조건 1세대네요. 무조건 같이 1세대. 엄마 아빠는 떨어져 있어도 네. 1세대고, 떨어져 있어도 1세대죠. 사실 뭐 이제 나도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 취득세하고 다른 점은 주민등록상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취득세는 주민등록상으로 등재가 돼 있는 날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네. 양도세는 이제 실질주의라고 해서 우리 다 배웠죠. 실거주.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생계를 하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봐. 양도세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들이 따로 산다. 그럼 이게 생계를 같이 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받으시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어요. 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이제 아까 얘기한 대학생 아들 같은 경우 뭐 딸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대학생이. 그래서 일단은 30세가 넘어야지 보통 별도 세대를 실질적으로 구성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뭐 해서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걸 외우자고 보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냥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나이가 30살이야. 그리고 혼자 일을 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어. 독립세대로 봐줄 수 있잖아. 당연하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성인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독립세가 될 수 있구나라고 보는 건데 아까 질문 나왔듯이 대학생 아들이 홀로 저기 학교 때문에 저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걔는 우리 세대지. 왜냐하면 걔는 당연히 우리 경제적 세대죠. 능력이 없고 그거는 학업을 위한 일시적인 퇴거일 뿐이야. 근데 만약에 일시적인 퇴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걔가 그 지방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월세나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독립세대로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고 독립세대로 보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경제적으로 독립주체. 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20살짜리 아들이라도 성인인데 얘가 한 월 1,000만 원씩 벌어. 독립세대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걸 다 외우자고 하면은 머리가 깨져.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이라면 별도 세대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도 상식선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아닌 것도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세에서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고 실질주의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집행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 지침인 거죠. 네. 그죠? 예, 이런 거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적인 현황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주의죠. 예. 여기 밑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아들과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엄마 한 장 따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아빠 이제 한 장이 나오는 거죠. 같이 있는 세대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아빠가 1주택을 갖고 있고 아들도 아들도 1주택을 1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팔면은 어떻게 당연히 되겠냐? 1세대 2주택. 네, 당연히 이건 1세대 2주택이다. 배우자 지금 어머니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더라도 어차피 걔는 1세대예요. 이혼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는 사실 배우자가 따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건 의미 없는 일이고 그 둘 중에 누군가 한 명과 아들이 같이 살고 1주택을 갖고 있는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 당연히 2주택이죠, 그냥. 네, 이건 당연히 2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사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아빠가 따로 살고 이제 주민등록 한 장이 따로 나오고 엄마가 아들이 같이 따로 살면 같이 이제 살면서 아빠랑 따로 사는 거죠. 주민등록 한 장이 나온다. 근데 이제 아빠가 1주택 양도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근데 이것도 1세대 2주택이에요. 음, 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엄마와 아빠를 그러니까 주택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엄마와 아빠를 위치를 바꿔놓은 것 뿐이잖아. 근데 얘기했듯이 엄마와 아빠는 떨어져 있어도 1세대야. 근데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명의자가 아닌 사람하고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과연 1세대로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따로 다른 세대로 볼 것인가,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1세대에 같은 주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같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나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집행 기준은 다르게 돼 있네. 다르게 돼 있는 걸로, 요건 인정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 아, 잠깐만.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거는 팔 때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고 지금 해석을 그래? 해주거든. 어떻게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음, 아들 집에 어머니가 같이 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근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 같은 거 다 있고 30세 이상이다. 이런 거는 지금 아빠가 이제 집을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난 잘못 판단했네, 그럼? 근데 이건 그때그때 근데 헷갈릴 수 이거 좀, 있거든.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음, 어, 저도 그냥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면, 같은 세대 같은데? 네, 누구나 후속 뭐 작업을 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집행기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이거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예, 봤을 때, 사유를 봤을 때, 어머니가 왜 저 집에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 음,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아들이 음, 애를 낳아가지고 음. 케어가 필요해서, 애기들 케어가 필요해서 어머니가 가서 그 집에서 머물러 계신다면, 음. 주민등록 안 옮겨. 안 옮기지, 보통. 그냥 가. 근데 실제적으로 안 옮길 리가 없지.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서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는 경우는 나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 싶거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유가 있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거야. 뭐 아버지랑 이혼 직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저거를 1주택 각각 1주택으로 봐줘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난 들어. 음, 어쨌든 이건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가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각각 다른 세대로 보게 된다면은 어머니랑 아들은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그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고 집을 따로 가진 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 음, 그 상태에서 주민등록도 독립세대로 한 집에다 독립세대로 주민등록 두 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잘 안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하고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거는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요. 실무적으로도. 근데 사후적으로 논란이 많겠죠. 증명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진짜 따로 살고 있어요. 카드 내역이랑 다 따로 증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잘 없을 뿐더러 일단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된 생계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나는 봐요. 아마 그 취지에서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집행기준에,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집행기준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요거를 노리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비과세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후적으로 증명도 어렵고, 까딱 잘못하면 비과세 깨지는 거예요. 왜 예.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빠 1세대, 그 다음에 엄마랑 이제 아들이 1세대인데, 핑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해갖고, 이제 여기선 해준다는 거기서 거죠. 그래서 집행기준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예, 뭐, 맞습니다. 이론상 가능해요, 예. 충분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가끔씩 보는 조대 심판원 사례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조세무사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뭐 관리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증명해야 네, 돼. 증명해야 됩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이런 건. 쉽지 않지, 당연히. 음. 평소에 집을 팔고 이거 비과세 안 돼요라고 이슈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할 건데 팔기 전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는 비추 추천드리진 않는다. 어쨌든 국세청에서 이론상으로 인정한 집행 기준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관리비, 뭐 생활비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다 자란 성인 부부인데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는데 근데 독립세대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다. 근데 그 상태에서 뭔가 양도를 하시거나 그런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거나 그런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거 매우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없죠. 아, 근데 없죠. 그러니까 구분하려면 진짜 야 이번 밥값은 우리는 독립세대니까 너랑 나랑 엠빵 해야 돼. 우스개로 진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누가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하지 마셔라 웬만하면 그때 해도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하지 마셔라. 양도세를 신고한다거나 할 만한 행위를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례를 아는 건 좋으니까 예. 알아보고 대신에 진짜로 실행하시는 건 저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공개한 사례죠. 이런 경우에 명확하지 않으면은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 분리하고 하는 게 네. 제일 낫죠. 네, 빵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제일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형식적으로도 불리하고 네. 실질적으로 불리하고.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이게 말이 비과세가 깨지는 거지 세금이 억대로 넘어가죠. 이게. 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전에 지금 결론 내기 전에도 판례를 살펴봤는데 이 판례는 일단 우리는 읽고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긴 하는데 저거는 글이잖아요. 저 국승이나 아니면 뭐 국회라든가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놔야 되냐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애초부터 편한 길로 미리 준비하면 그런 비과세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저도 똑같은 결론이고요. 저희의 목적은 발 뻗고 자는 거잖아요. 그지? 예.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거 되돌아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제일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예, 결론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발 뻗고 자자입니다. 예, 형식도 불리하고 실질도 불리하자입니다.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너무 있습니다. 그래? 예, 네, 20분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야. 앞에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해서 한 5분,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한 20분 했던 것 같아요. 형, 그거 한번 들어